후보 일정을 네. 뺄 수가 없어가지고 네. 아 정말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아니 뭐 의원은 일주일에 그거 토론만 준비했대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원래 네. 뭐 대통령 선거가 더 이 TV 토론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 한의원님 말씀처럼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그럼요. 되거든요. 그게 이게 어떤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그렇지만 네. 이렇게 여유를 찾으시고 컨디션. 네. 그래서 컨디션 조정. 더 중요한 거는 피곤한 거. 밖에서 이제 열띤 연설을 마음껏 하시다가 어떨 네. 때는 뭐 진짜 뭐 68분씩 하고 이러시잖아요. 예. 근데 그러고 있다가 TV 토론은 모드를 전환해야 되는데 예. 이 모드가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에 들어가면 자칫하면은 흥분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그 공교롭게 5.18 감정선이 네. 이렇게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광주 가셔가지고 5.18 행사 참여하시고 네. 그날 올라와서 하시고 네. 또 5월 23일 날 노무현 대통령님 16주기 네. 가셨다가 또 올라오시고 그러니까 그렇죠. 더 좀 그러셨을 거예요. 1차, 네. 2차 토론이 다 그런 날에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네. 부족할 뿐더러 네. 네. 올라오실 때 직전 행사의 성격이 그렇죠. 네네. 굉장히, 굉장히 좀 감정이 그럴까. 들끓은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토론은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침착하게 잘 마무리를 네. 하셔서 네. 다행인데 그 후보의 일정 그리고 그러니까. 후보께서 곳곳을 다녀야 된다라는 네, 그 생각 때문에 아유, 일정 조율이 두 분 참 고생 어려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아니 그리고 참모들이 조금 이렇게 연설 조금 짧게 하세요. 그러면 아니 나 보려고 얼마나 맞아. 근데 멀리서 그 이야기 지금 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많이 네. 들으셨는데 네. 네. 그때 익산에서도 네. 굉장히 길게 하셔가지고 끝나고 이제 잠깐 의원들 뵀잖아요. 근데 아유 좀 너무 기시면 네. 힘드시 않냐 그런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나 보려고 예, 나 그래서, 오기 예. 전부터 한두 네. 시간 전부터 와서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네. 10분 20분만 연설할 수 있겠냐 네. 그 말씀 하셔서 아. 그거 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마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쓰신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럼요. 이동 중에는 또 네. 뭐야 인터뷰하시고 맞아요. 방송하시고 네. 어제는 또 여의도 네. 마지막 연설 끝나고 또 여기 여기서 오셔가지고 방송도 또 하시고. 하시고. 네. 야, 제가 이거는 저희 그 두 사람밖에 보진 못했는데 네. 토론 뭐 한 두어 시간 전에 네. 이제 숙소에 좀 쉬시라고 하고 네. 찾아갔어요. 네. 마지막 조율하려고 갔더니 그렇지 TV 토론. 네. 안 자고 앉아서 TV 토론 준비를 혼자서 막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마시고 힘을 좀 빼셔라. 네, 그랬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우리 우리 있습니다. 후보님 편집의 달인이십니다.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세요. 네, 자 두 분께 예. 그 이번 선대위 때 각각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한병도 의원님 어떤 저는 이제 역할을 국민참여본부 네.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할 때 네. 그 돼지저금통 했던 아. 그때 국민참여본부가 꾸려져서 그게 이제 우리가 대선 때마다 전통이 쭉 이어져 왔는데요. 네.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제 지역화폐를 좀 사용하자는 운동을 네.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좀 특별히 반응이 없다가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는 네. 지자체까지 이게 굉장히 확대가 됐는데 이번 대선을 단순한 선거 운동을 넘어서서 지금 가장 시대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렇죠. 분들이거든요. 네. 폐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섰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해서 최소한 우리가 이 선거운동을 통해서 좀 공감하고 공감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가경정 예산에 지금 4천억 원 확보를 해놨잖아요. 네. 이걸 넘어서서 지금 응급 처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집권을 하면 네. 앞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걸 하겠다라는 네.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네네. 이걸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 골목골목 그 유세도 있었지만 네. 선대위 뭐 어디 상가 번영의 선대위 아. 이런 것들도 막 조직을 해서 네. 골목골목 그런 선대위도 재밌는 그 돌봄 관련된 선대위도 있었고 네. 그런 재밌는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네. 그 저희가 영상이나 사진을 좀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두 분이 영상을 준비해 오셨어요. 이 예. 선거 기간 중에 인상에 남는 장면들 또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한병도 의원님 걸 먼저 한번 볼까요? 나 못 봤는데, 네, 뭐죠?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윤석열 정권 3년간 민생과 경제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IMF,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2.3 비상계엄, 윤석열의 내라는 골목 상권에 남겨진 작은 온기마저 앗아갔습니다. 위기의 골목 상권을 살릴 방법, 바로 지역화폐입니다.
지역화폐는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며 검증된 방안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대로 쓰는 사람도 이득, 지역 경제도 살아나는 따뜻한 소비입니다. 그래서 국민참여본부는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범국민 릴레이를 제안합니다. 캠페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활동 중인 당원과 선거운동원 그리고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 선거 유세 전후로 골목 상권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SNS에 인증해 주십시오. 지역화폐 환장이 골목을 살리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런 캠페인이 있었다. 네. 네. 저도 했어요. 지역 카페 챌린지. 잘하셨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지역 카페를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시장이 참 시장이. 네. 253개 중에서 191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네, 저쪽 그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 네. 박선원 의원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저희는 뭐 전략본부 부본부장 뭐 크게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후보 직속 전략인데 그래도. 글로벌 네. 책임강국위원회 산하에 이제 네, 네. 글로벌 정보 신안보위원회에서 계속 이제 후보님께 올라가는 안보 정세 네네네. 계속 이제 정세 관련해서 계속 굉장히 올려드리고 중요하고 바쁘신데. 그러면은 이제 후보님 테러 대응으로 네. 해서 이제 우리 직원이 3명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국정원 대테러 출신도 있고 또 이제 37 출신도 한 명 있고 네네네. 또 한 명은 이제 아예 그 국정원 그 대테러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관이 있어요. 그 방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그 3사람을 네. 유세 선발대로 2팀으로 나눠가지고 보내서 이 친구들이 여기 지하에서 네네네. 지나가니까 얘기하는데 갑자기 궁금한데 그 방탄. 국정조사 때 오와서 이거 하고 네, 그 친구 직원들이 말고 그 친구 말고 네, 그 네. 요 지하에 네.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 지하에 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 수 있는 거 다 있어요. 우리 당사 지하에 있지. 여기 아, 그래요? 지하예요? 네, 여기 지하에. 전 이 밑으로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그래서 그 우리 연단 네. 그 후보님 계속 가지고 쓰시는 연단 있잖아요. 네. 그 연단에다가 앞에 안에다가 방탄 이렇게 재질되고 방탄 재질된 그다음에 이제 거. 방탄판 만들고 네. 해서 이거를 2세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예, 네. 1조 2조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줘야 돼요. 네, 그 네. 차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후보님 연설 이곡 끝나시면 네. 다른 데 가고 또 한번 가고 해서 이제 이 친구들 말대로 퐁당퐁당 그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후보님 이제 연단에 이제 방탄 유리. 세울 때 그 네네. 각도를 잘 맞춰야 돼요. 그냥 그렇죠. 세우는 것 같지만은 네, 지- 저격 보면서 범위들을. 보면서 안전한 각도, 네. 회피 각도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리 잡아주고 기억 말씀하신 김에 박선원 의원님 영상이 아마 그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서 네. 그 영상 한번 좀 열어봐 주시겠어요? 네. 네, 저 근데 그건 네. 사진이고. 네. 사진이군요. 요거는 이제 제 우리 저 네네. 우리 방 식구들인데 저분들이세요? 네. 네. 현장에서 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건 이제 멀리 제가 관찰하는 건데 관측하는 건데 그 쌍안경이 좀 예. 특별한 용도인가요? 예. 그 뭐냐면은 저걸로 보면은 네. 거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상대가 갖고 있는 그 총에 네. 조준경 네. 조준경을 저걸로 탐지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탐지가 가능해요. 어떤 총이 있으면 이게 그냥 네. 막대기인지 네. 총인지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거리에서 저기 하려면 이게 조준경이 있어요. 네. 상대방이 그럼 그 조준경을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저 막대기나 이런 게 네. 총이냐 아니냐로 구별하는 거예요. 어. 그다음에 거리가 몇 미터냐, 네. 거리가 몇 미터냐 하는 건데 울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상한 것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요. 실제 그런 상황들이 네, 발생했었습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뭐 불만 살짝 켜놨는데 그게 조준경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좀 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 당원이 네네. 우리 당원이 지가 거기서 이러고 있는 아. 매평도 전방에서 걱정되니까. 네, 근데 네.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조사하기 전까지 이 사람은 당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원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경찰이 그 자리에 같이 있고 네. 그런 상황도 있고 한데 정말 후보님 안전 네.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24시간까지 잘 모시고 네. 우리 후보님이 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순간에 네. 이제 국가
기관에 의해서 보호받는 네. 그런 상황으로 전환됐으면 정말 소원입니다. 네, 박선호님은 실제 저희가 12.3 비상겸 직후에 내란 직후에 정말 당에서 큰 역할 많이 해주셨고 그럼요. 예. 방탄복은 이제 벗으신 안 거죠? 입었어요. 예. 천천히 밝혔습니다. 방탄복이 아니고 뭔 복이라고 했죠? 방검복. 단검복. 방검복 있고 방탄복 있고 네. 또 네. 방금 방탄 다 되는 게 있는데 네. 그걸 다 이제 후보님 드리고 다 이제 들었는데 네. 이제 방탄복 있잖아요. 네. 그거 재질도 밑으로 깔고 그 다음에 방금 가방 있어요. 네. 방금 펼치는 가방, 거. 네. 펼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연단에 다 쌌어요. 아. 그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제가 후보님 방탄 조끼 네. 식사하실 때 네. 벗는 걸 옆에서 봤거든요. 네, 무겁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네. 그거 무거운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굉장히 비싼 거고 네. 후보님 하신 게 좋은 거거든요. 아. 제가 이라크하고 관련이 있어서 20년 전부터 네. 한 2, 3년에 한 번씩 이라크를 가거든요. 네네. 근데 아. 갈 때마다 네. 이 공항에 딱 내리면 방탄 조끼를 하는데 쇠, 쇠뭉치가 네, 들어있어요. 네, 네. 그럼 그걸 타고 차에 있으면 가슴에 압박이 오고요. 어. 온몸이 좀 지나면 이렇게 압박이 돼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벗고 싶어요. 네네네. 한 두세 시간 지나니까 네. 못 버티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만져보니까 후보님 하시는 건 그런 게 네. 아니고 좀 좋은 것 그게 같은데. 그게 뭐냐면 방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진짜 특전사에서 야전에서 뛸 때 네. 그러니까 주로 미군용으로 네. 쇳덩어리인데 주로 이렇게 폐하고 이쪽만 막는 거예요. 심장하고 이쪽만. 제일 싼 막는- 거구나. 아니 근데 그게 무거워요. 근데 너무 이제 무거워요. 우리 후보님께 조금 더 넓어야 돼요. 네. 요 이제 경호를 받으시는 분.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전투용이고. 네. 전투용은 직격탄을 그냥- 쇠는 아니에요. 네, 쇠 약간 들어 있어요. 근데 아, 그래요? 이렇게 요인들 경호를 받으셔야 될 요인들은 조금 더 넓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 거 드렸는데 저보다 조금 등치가 크셔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대체 맞고 새로 하셨는데 굉장히 힘드세요. 아, 그럼요. 이게 딱 조여야 되고 네. 그다음에 진짜 이 등이랑 이 여름에 엄청 고생하실 텐데요. 그 티 안 내고 하시다가 꼭 식당이나 이렇게 좀 안전한 데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네, 그거 먼저 그거 보는 힘드실 거죠. 네. 거구나.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좀 냉매라고 그러잖아요. 냉매 네, 네. 시원하게 하는 거. 그거 좀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붙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게 튀어나와요. 아. 튀어나오고 이 냉매가 이제 얼음이 아닌 네. 그런 냉매가 있어요. 물질인데. 네. 근데 그것도 약간 두꺼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굉장히 갑갑하시고 덥고 힘드셨을 거예요. 벗으시면 그 모양 그대로 땀이 딱 아, 그 맞아요. 그대로 그냥 등부터 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그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네. 방탄복도 입고 계시고 네. 그렇게 일정을 지금 쭉 소화를 하시니까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죠. 아이 힘들죠. 아, 그럼요. 힘들죠. 네네. 그거 모래주머니 차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요. 모래주머니 왼쪽 1.5 차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네. 힘들어요. 그게. 네. 그렇죠. 뭐 차 안에 있을 때 도저히 못 버텨가지고 네네. 그 차량도 방탄 차량이었거든요. 방탄 차량이니까 안에서 그냥 벗어버렸어요. 목도 많이 아프셨을 텐데 너무 그런데. 힘들어요. 맞아요. 목도 부모님이 힘들고 힘든데? 온몸이 힘들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개인적인 저희는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 또 사석에서도 자주 네. 뵙고 네. 했었으니까 네. 한 번도 네. 사석에서 힘들다는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그거 좀 그러니까요. 신기하긴 해요. 네. 그냥 딱 벗고 나면은 맛있게 드시고 또 얼른 움직이시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해요. 네. 네. 그러니까요. 정말로. 네. 자, 두 분 이번 그 대선을 치르시면서 사실 이번 대선의 의미들은 국민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두 분 보실 때 이번 대선 이제 한 30여 분 정도, 한 40분 정도 이제 투표 시간이 남아 있는데 국민분들께 이러이러한 점이 있어서 꼭 이번에 투표를 해야 되고 꼭 이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처음에는 유세할 때 좀 길게 많이 했는데 네. 저 끝으로 오니까 그냥 네. 마지막은 뭐라 그랬냐면 한 번만 1번 이재명 후보 한 번만 찍어주세요 하고 거의 울다시피 하다 했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시고. 네. 자 윤석열이 오면 그 윤석열이 3년이 5년 되고 5년이 10년이 되고 네. 김문수, 정광훈, 김건희가 다 돌아와서 이제는 헌법재판소에 파면됐지만 온 국민이 나를 재소환했다. 나는 정당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상계엄도 필요 없을 거다. 이제 다 잡아들이고 이랬는데 네. 그런 세상에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희망이 실현하는 대한민국 그래서
제발 한 번만 찍어주십시오. 그러고 다녔어요. 아, 제발 한 번만. 네. 이번 한 번만. 네. 지난번 안 찍어줘가지고 2번 찍어가지고 이 고생한 거 아니냐. 네. 우리 후보님 지난번에 한 번 떨어지셨으니까 이번 한 번만 찍어달라고 그냥 그러고 다녔어요. 아, 그게 더 낫더라고요. 절박함과 네. 절절함. 그러니까 윤석열은 결국 이제 내란을 통해서 지금 경제가 아주 폭망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미생 경제를 살려야 되는 뭐 이 문제를 넘어서 또 우리가 느꼈던 게 계엄을 통해서 부끄러워했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가 뭐 우리 후보님도 뭐 K 컬처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지만 우리 국민들이 가슴 속에 이 눈떠보니 선진국 됐다는 선진국 국민으로서 그 역사가 녹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 순간에 그냥 윤석열을 통해서 그 자존심이 그럼요. 국내 국제적인 자존심이 그럼요. 다 무너져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제 정상화하자. 이걸 네. 정상화하고 이게 후진국이 아니고 다시 선진국, 민생의 경제가 살아나고 네.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출발이 바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탄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말 국가가 정상화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그 민생 현장들도 많이 다니시고 네. 지역도 많이 다니시고 짧은 기간인데 정말 우리 의원님들과 당원들이 하나 돼서 네. 이번 대선을 같이 치러냈는데 이제 그 만일 이제 결과에 따라서 좀 그렇긴 하겠지만 이것만큼 후보께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전달을 못한 말이 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들었던 말 중에 이것만큼 또 전달해 주세요라고 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그 유권자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네. 후보님이 경제를 살리겠다, 성장시키겠다, 맞아요. 그 얘기 회복시키겠다. 많이 했죠. 이걸 제일 좋아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빨간당, 파란당 뭐가 중요하냐. 네. 이제 모두 하나가 되자. 나는 정치 보복하지 않는다. 원사회 우리가 통합하자.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려면 위기는 단계를 극복한다. 그래서 그 비상경제 대응 TF 그거를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후보님께서 지금 약속도 하셨고 정말 다 경제잖아요. 대기업, 중소기업, 뭐 중소상공인, 자영업, 우리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우리 젊은이들 다 경제거든요. 그래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이 손대면 나아진다. 네. 분명히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하면 먹혀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계속해서 해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한명도 의원님께서는 저는 좀 기억에 남았던 게 네. 저희들이 이제 익산이 갑을이 있는데 갑을 합동 유세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막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위에 있고 밑에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었더니 자기 아들이 이제 광주에서 이제 익산인데 직장 생활을 광주에서 하는데 우리 후보님과 비슷하게 팔에 산재를 장애가 입으셨나봐요. 좀 있으시군요. 네. 네. 그래서 막 말씀을 들어봤더니 꼭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네. 해달라. 그리고 이걸 꼭 후보님께 말씀을 해달라는 그걸 하셔서 제가 우리 보좌관 막 불러서 저분 그 번호를 좀 따오라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좀 간곡히 너무 막 애절하게 그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게 기억에 제일 남았습니다. 네.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 이렇게 모두가 다 이재명이 되고 네, 모두 다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뛰셨던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서 네. 강선 의원님께서는 혹시 이제 한 30여 분 정도 그래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박선원 의원님 또 한병도 의원님 말씀 주셨던 그런 희망을 확신으로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리고 그 확신이 내 삶이 되도록 만들어낼 유일한 후보 이재명 후보입니다. 32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은 투표장으로 꼭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국민 여러분께서 활짝 열어주십시오. 저는 굉장히 막 떨리고 실제 저는 지난 대선 때 너무 옆에서 128일 동안 수행을 하고 다녀서 지난 3년간 감정이입을 좀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정 소모도 너무 심하고 특히 검찰 독재 대책위 맡으면서 후보의 당 대표님의 재판도 관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감정이입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칼 맞고 쓰러졌던 그날을 네. 아예 잊을 수가 없고 그렇죠. 지금도 가끔 몸에 상처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걸 버텨서 대선 후보가 되고 네. 되고 나서도 이 많은 공격들 당하고 또 여기까지 고맙죠. 왔는데 네. 이게 뭐 이재명이란 사람 한 사람의 대통령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12.3 비상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그런 좀 길목에 저희가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단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뛰어가실 수 있다면은 꼭 좀 뛰어가 주시고 혹시 멀리 계셔서 지금 투표를 할까 말까 약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전화나 문자, 카톡 같은 걸 통해서 동료 마지막이라도 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 이제 마쳐야 되는데 8시에 결과 잘 나오겠죠? 네. 네, 그렇게 잘 나옵니다. 믿고 좋은 네.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다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네. 네. 기도해야죠. 네. 저희 델리민주에서 의원회관 현장 생중계 되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 델리민주 이 스튜디오를 구성을 하고 조기 대선을 준비할 때만 해도 이 조기 대선이 과연 진짜 열릴까 이런 이제 고민들과 걱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은 이 스튜디오가 이제 그 나만 있지만 델리민주의 불팍이나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더 지속될 수 있을지는 네. 이제 차기 당 대표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 오늘 보시는 분들께서 혹시 그간 했던 이 불팍이나 이 프로그램들이 괜찮았다.